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여러분, 공포 조작 뉴스가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와, 우리들의 코인이 그냥 가루가 돼서 사라질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기저기서 공포 조작 뉴스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일본의 금리 인상 이틀 후에 발표가 있죠. 중국에서는 채굴자 단속이 있어가지고 채굴기가 한 40만 기 정도가 셧다운됐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차기 의장 후보가 바뀌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불확실성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됩니다. 여러 불확실성이 가득하고 불안감이 느껴지는 지금인데, 자, 우리가 지금의 상황 이성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틀 후에 발표될 일본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행 금리 인상, 일본의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비트코인 대폭락 신호탄. 대폭락의 신호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금리를 인상한다면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죠. 그런데 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대폭락의 신호탄일까? 야후파이낸스에서는 일본 은행의 금리 인상은 비트코인 가격을 20%에서 30% 하락시킬 수 있으며 시장은 그 가능성을 98%로 보고 있다. 이건 근데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98%의 가능성이란 비트코인 가격이 20, 30% 떡락하는 게 98%라는 게 아니고 금리 인상의 확률이 98%이고 그렇게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20%에서 30%까지도 하락할 수가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자, 일본의 기준금리 어떻게 발표될지 도박사들의 예측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은행의 12월 결정은 여기 오렌지 색깔 0.25% 인상입니다. 이게 97% 정도, 97% 정도 거의 뭐 인상이다. 결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코인 파리 목숨일까요? 자, 정확한 데이터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건 비트코인 차트고요. 파란 색깔은 일본의 기준금리입니다. 여기서 일본이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마이너스였던 금리를 0.1%로 인상했습니다. 날짜는 2024년 3월 18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금리를 또 한 번 인상합니다. 0.25%로. 이때가 2024년 7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2025년 1월 금리 인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0.5%로. 그런데 0.25, 0.5 너무 낮죠? 비정상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정상화를 시키고 있다. 일본이 1990년대 경기 침체에 빠지면서 금리를 내립니다. 그러다 결국 1999년에 제로 금리에 들어섭니다. 이 제로 금리는 비정상적이죠?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금리를 제로로 해서 공짜로 돈을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돈을 받아서 이걸로 그냥 은행에 예금을 해도 이자가 나오니까 굉장히 좋은 선택이죠. 그런데 은행 이자는 뭐 거의 없으니까 이왕이면 이자를 조금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국채는 딱 정해졌습니다. 사면 이자 받다가 나중에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니까 국채가 좋은데 미국 국채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공격적인 선택, 국채보다는 주식이 더 많이 오르겠죠. 아니면 S&P 500보다 더 개별 주식 또는 코인, 이렇게 조금 더 위험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려간 돈을 되돌려야 할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빌려간 돈이 원래는 공짜였는데, 이자가 공짜였는데 갑자기 이자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0%였는데 1%로 올렸다. 그러면 갑자기 내 수익률이 줄어듭니다. 국채에서 3% 수익을 올렸는데 1% 이자를 내야 된다면 3%에서 2%로 줄어들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국채 가격 자체가 떨어진다면 나중에 팔아서 원금 갚아야 되는데 원금만 못하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또 레버리지로 국채를 많이 샀다면 또는 주식을 많이 샀다면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이거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공짜였던 이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 버린다면 시장이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시장에게 부담일 수밖에 없다. 특히나 코인은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먼저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기사에서 비트코인이 20%에서 30%까지 빠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걸 한번 살펴보면 여기가 금리 인하입니다. 여기서 비트코인이 금리 인하 후 30% 빠졌습니다. 이때가 2025년 1월. 그리고 여기 2024년 7월에는
금리 인하하자마자 30% 정도 하락. 그리고 여기 금리 인하하고 여기서는 좀 올랐지만 결국은 여기까지 20% 정도 하락. 이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게 일본 금리가 절대적이 아니죠. 미국 연준의 금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격 움직임들도 아마 다른 많은 요인들 때문에 이렇게 움직였을 텐데 그래도 일본의 금리도 나름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다른 요인들은 다 배제하고 일본의 통화 정책에만 맞춰서 설명을 드립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금리보다 더 중요한 게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돈의 값이다. 하지만 10년물은 시장이 결정하는 돈의 값.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은행 그리고 연준은 단기 금리만 조정하고 시장이 10년물 국채의 가격은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일본의 10년물 국채를 얹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초록 색깔이 일본의 10년물 국채의 금리, 정확히는 국채의 수익률. 내가 국채를 팔아야겠다 또는 주식을 팔아야 되겠다 이런 영향을 끼치는 건 금리가 아니고 국채 수익률이다. 이걸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금리 인하고 국채 수익률이 쭉 올라가죠. 비트코인은 하락. 자, 그런데 여기서는 금리 인하를 했는데 국채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아니 왜? 기준금리가 오르면 국채금리도 같이 올라야 되는데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미리 올라버렸기 때문에. 미리 과하게 선반영이 된다면 시장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채금리는 시장이 결정하는 가격입니다. 자, 여기 2025년 1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때 국채금리도 동반 상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추락합니다. 이거 너무 과했나? 하면서 눈치를 보면서 맞춰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지금 급상승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급상승을 할까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니까 미리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또는 이렇게. 이때는 금리 인상을 미리 반영하지 않았죠.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때 갑작스런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17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금리 인상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매우 혼란스러워했다. 이제는 일본의 금리가 정상화 되려나? 이런 메시지를 일본의 중앙은행이 던져준 겁니다. 그리고는 금리 인상이 있을 것 같으면 미리 이렇게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많이 반영할수록 조정의 폭도 크죠. 그리고는 횡보하다가 또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꽤 긴 시간 동안 크게 상승을 했는데 이 정도의 크기가 이 정도의 크기라면 이건 어느 정도는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정리해보면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를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압력을 주는 요인이 있다면 금리 인상보다는 10년물 국채금리다. 그런데 그게 벌써 많이 올라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에 금리 인상이 있다면 시장이 물론 충격을 받고 혼란에 빠질 수는 있지만 그 충격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일본이 본격적으로 양적 긴축을 시작합니다. 일본 5천억 달러 규모의 ETF 매각 시작. 일본 중앙은행이 다음 달부터 보유하고 있는 83조 엔, 약 5,340억 달러. 이 정도 규모의 ETF 매각에 돌입할 예정이다. 와, 5,340억 달러 규모의 ETF를 보유하고 있는 ETF를 덜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양적 긴축, 돈을 시장에서 빨아들인다. 그런데 이 ETF는 미국 ETF가 아니고 일본의 ETF를 매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 주식시장 무너지고 끝장 날까요? 그런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간 약 3천억 엔씩 천천히 매각할 계획이며 이 과정은 10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천천히 시장이 충격을 느끼지 않도록 천천히 100년 동안 이걸 덜어내겠다. 이 정도면 100년이면 우리 살아생전에 이걸 끝까지 보지는 않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중요한 건 천천히 시장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우리들의 코인 가격을 지켜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엔캐리 트레이드 언와인딩, 되돌림에 대한 공포가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